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라우터에서 자동으로 경로 정보를 교환해 라우터에서 경로를 결정하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 OSPF와 EIGR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정된 경로를 통해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AC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ACL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AC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ACL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패킷 트레이스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L은 두 가지 분류의 목적과 그 다음에 필터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류는 라우터에서 특정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우터 밑에 PC와 IP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고 PC와 IP 전화기에서 데이터가 발생해 라우터로 동시에 들어온다면 라우터는 PC에서 발생한 데이터와 IP 전화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A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CL을 통해서 구분된 데이터에 라우터는 여러가지 특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PC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암호화시킬 수도 있고 QoS를 통해 IP 전화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먼저 전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CL을 통해서 식별된 데이터의 출발지 IP 주소가 사설 IP라고 하면 NAT를 통해서 공인 IP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로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특정 트래픽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A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의 목적은 다음 시간에 NAT를 사용하면서 ACL을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ACL을 필터링의 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은 다들 아시겠지만 걸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해 걸러내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트래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재 R1 라우터에서 3개의 네트워크가 있고 R1 라우터의 오른쪽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 ACL이 적용되어 있다면 호스트 A에서 호스트 B로 가는 데이터는 ACL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라우터에 ACL이 적용되어 있는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ACL을 적용하기 때문에 R1 라우터를 거쳐서 전달되는 데이터이지만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를 경유하지 않아 ACL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스트 A에서 호스트 C로 가는 데이터는 ACL의 적용을 받을까요? 이때는 ACL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데이터는 R1 라우터에 ACL이 설정된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L의 적용을 받아서 필터링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이 설정된 라우터를 경유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무조건 ACL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ACL이 적용된 인터페이스를 경유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ACL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CL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인바운드 ACL과 아웃바운드 ACL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ACL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 유입, 즉 들어오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ACL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R1 라우터의 오른쪽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 인바운드 ACL로 ACL이 적용되어 있다면 현재 인바운드 ACL이 적용된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트 C에서 호스트 A로 가는 데이터는 현재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ACL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호스트 A에서 호스트 C로 가는 데이터는 ACL의 적용을 받을까요? 호스트 A에서 호스트 C로 가는 데이터는 현재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로 나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L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ACL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로 유출, 즉 나가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ACL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R1 라우터의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
outbound ACL이 적용되어 있다면 호스트 A에서 호스트 C로 가는 데이터는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L에 적용을 받게 되고, 호스트 C에서 호스트 A로 가는 데이터는 패스트 이더넷 0/1번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L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ACL과 아웃바운드 ACL의 차이점과 언제 ACL이 적용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바운드 ACL이든 아웃바운드 ACL이든 동작으로는 동일합니다. 먼저 ACL 구문은 일련 번호를 따라서 순서대로 운영이 되는데, 하향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문당 빠짐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패킷 헤더와 ACL 구문이 일치하면 나머지 구문은 바로 건너뛰고 패킷을 일치하는 구문의 조건에 따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즉, ACL의 구문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호스트 A에서 3계층 헤더 출발지 IP 주소가 192.168.10.100번이고 목적지 IP 주소가 192.168.20.200번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R1 라우터의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에 인바운드 ACL이 적용되어 있다면 현재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CL 구문을 검사하게 될 겁니다. ACL 구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출발지 IP 주소가 192.168.10.100번인 경우 거부로, 그리고 두 번째 출발지 IP 주소가 192.168.10.0 네트워크 주소에 포함되는 경우 허용하는 순서로 구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인 192.168.10.100번은 ACL 구문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현재 패킷은 허용이 될까요? 아니면 거부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구문에 의해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ACL 구문 검사를 진행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ACL 구문과 일치하면 나머지 구문은 검사하지 않고 해당 구문에 나오는 처리에 따라서 허용되거나 거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킷은 첫 번째 구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문에 나오는 거부를 통해 거부되어지고, 두 번째 구문은 무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CL 구문의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이때는 허용이 되겠죠. 마찬가지 ACL 구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구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문에 나오는 처리에 따라서 허용되어지고, 두 번째 구문은 무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L 구문이 동일한 구문을 작성하더라도 순서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킷 헤더와 모든 ACL 구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패킷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거부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호스트 A에서 데이터가 R1 라우터에 인바운드 ACL이 적용된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경우 ACL 구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출발지 IP 주소 192.168.10.100번에 일치하는 ACL 구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문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인 거부에 의해서 해당 데이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인 거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허용 구문을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만약 허용 구문이 포함되지 않고 거부 구문으로만 ACL을 구성하시게 되면 ACL 구문에 일치해도 거부가 되고 ACL 구문에 일치하지 않아도 거부되는 모든 트래픽을 거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CL 구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허용 구문을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ACL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식별자에 따라서 식별자로 숫자를 사용하는 넘버드와 식별자로 문자를 사용하는 네임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고, ACL 구문의 조건으로 출발지 IP 주소만을 사용하는 표준 ACL과 ACL 구문의 조건을 출발지 IP, 목적지 IP,
포트 번호, 프로토콜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ACL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넘버드 표준 ACL은 식별자로 숫자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1번부터 99번까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ACL 구문의 조건으로 출발지 IP 주소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버드 확장 ACL은 식별자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100번에서 199번까지 지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ACL 구문의 조건으로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포트 번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드 표준 ACL과 네임드 확장 ACL은 식별자를 문자로 사용을 하고, ACL 구문의 조건은 넘버드 ACL과 동일합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넘버드 표준 ACL과 넘버드 확장 ACL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L을 설정하기 위해서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IP 주소 비트에 대응되는 비트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서브넷 마스크를 뒤집은 형태라고 해서 영마스크라고도 합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검사하는 방식은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0인 경우에는 IP 주소에서 대응되는 비트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1인 경우에는 IP 주소 안에서 대응 비트를 검사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 IP 주소 192.168.10.0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25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로 풀었었을 때 가장 왼쪽 첫 번째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0이면 대응되는 IP 주소의 첫 번째 비트 값인 1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0이면 대응되는 IP 주소의 두 번째 비트 값인 1이 그대로 나오고, 세 번째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0이면 대응되는 IP 주소의 세 번째 비트 값인 0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 0인 부분은 IP 주소 비트 값이 모두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옥텟을 보시게 되면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1입니다.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1인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데, 즉 대응되는 IP 주소 비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응되는 IP 주소 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모든 비트가 0인 경우에서부터 모든 비트가 1인 경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IP 주소 192.168.10.0번과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25가 나타내는 것은 IP 주소 범위 192.168.10.0번부터 192.168.10.255까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P 주소 192.168.10.100번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0인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모두 0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IP 주소의 모든 비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192.168.10.100번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0이 나타내는 IP 주소의 범위는 192.168.10.100번 한 개의 IP 주소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ACL 설정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0.0.0.0인 한 개의 IP 주소를 나타낼 때 호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 호스트 192.168.10.100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25.25.25.25인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마스크 비트가 모두 1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IP 주소에 모든 비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와일드카드 마스크 25.25.25.25는 모든 IP 주소 범위 0.0.0.0부터 25.25.25.25까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ACL 설정에서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25.25.25.25인 모든 IP 주소를 나타낼 때 any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ACL 설정에서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넘버드 표준 ACL부터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사용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